삼성의 HBM이 탈락.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만약에 삼성의 HBM이 실패하면 투자자만큼 실망할 수 있는 게 바로 26조 원 규모의, 여러분이 뉴스 보면서 속지 말아야 될 게, 이게 무슨 주식인데 이러지? 변동성도 엄청 크고 뭐 음봉이 왜 이렇게 많아? 오늘도 뭐 3% 갭하락. 그러니까 이런 잡주 사지 말고 삼성전자 같은 거 투자하라고 하니까 삼성전자라고.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며칠입니까? 5월 24일에 주가가 또 이제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중에 찍고 있는데 오후 한 3시 좀 넘었어요. 장마감 조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3% 오가고 있습니다. 해서 76,000원을 조금 왔다 갔다. 이거 그래도 이렇게 웃음 표시 이렇게 밝아. 오늘 삼성전자가 거의 3% 가까이 빠지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견조해. 하이닉스 뭐 1% 정도야. 뭐 20만 원도 넘었었는데. 한미반도체도 견조하네. 여기는 뭐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뭐 다 한 4, 5%? 야, 작살. 여기 뭐야? TSE는 마이너스 12%야? 뭐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큰형님이 미국 가고 한 대 맞으셨어.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쯤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익스클루시브.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기사. 단독. 삼성의 HBM이 탈락.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뭐에 따라서? 이거 무슨 영어 강사야? 자, 히트 앤 파워 컨섬션. 열과 전력 관리. 그러니까 발열 문제, 전력 관리 문제로 테스트에서 탈락했다. 이거 뭡니까? 워스. 중국어요? 걱정된다. 오, 고민. 해서 누가 말했다? 예, 소스가 얘기해줬다. 소스가. 취재원들이 뭐 여기서 한 3명 정도, 뭐 3명 중에 뭐 2명 정도 거론을 하는데 소스가 얘기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고요. 뭐 근데 이 기사가 길지는 않아요.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간편하게 찾아보는 방법이 있죠. 예, 한국어로 번역. 참 좋은 시대예요. 삼성전자 최신 HBM 칩이 아직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아직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우리 알고 있었어요. 아직 통과 못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못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이건 이제 한글화 한 건데, 이 기사를 보면 뭐 2시간 전에 업데이트 됐다라는 게 나오죠. 기사가 수정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반영이 돼서? 삼성 측의 입장이 반영이 돼서 삼성이 바로 이제 해명 자료 내놨죠.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고객 요구에 따른 최적화 프로세스가 필요한 맞춤형 메모리 제품이다. 그래서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제품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그게 어디다라고는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열과 전력 소비로 인해 실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삼성전자가 반박을 했다라는 것까지 반론을 실었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는 뭐예요? 감입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테스트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뭐라 그랬죠? 확률 싸움이에요. 확률을 내가 측정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높은 쪽에다가 돈을 거는 거잖아요. 물론 도박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감으로 하면 도박이 되는 거고, 기분에 따라서 지금 홀이냐 짝이냐 이거는 도박인 거고, 내가 확률을 측정을 해서 가능성이 높은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 가능성이 높을수록 많은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반대면 투자 못하거나 조금만 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이 엔비디아에게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을 언제라고 알 수 있습니까? 언제 통과된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면 통과가 언젠가는 될 것이다. 언제가 되더라도 영원히 통과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다?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당장 퀄 테스트 통과했는지는 알 수 없어. 그런데 언제 될지도 알 수 없어. 근데 이거는 시간의 문제야. 근데 예를 들어서 HBM을 Y스트릿이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 제로의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한 HBM, 뭐 물론 이거는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들 더 많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확률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이 당연히 들어와 줘야 경쟁이 많아지고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공급도 원활해지니까 삼성이 들어오는 건 제가 봤을 땐 시간 문제예요. 물론 이 시간의 문제 바탕에는 기술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쵸?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당장 이건 아니더라도, 근데 증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 또 하나 뭐예요? 시간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일 모레 퀄테스트 통과를 해갖고 바로 다음 주부터 HBM을 엔비디아에도 공급했으면 좋겠지.
그러면 상한가 가고 나는 일주일 만에 차익을 실현하고 얼마나 좋아. 그걸 바랐는데 지금 이거 5월에도 안 된대. 나 이거 3월에 될 줄 알았는데 4월에도 안 됐고 5월에도 안 된대. 그럼 언제야? 6월이야? 여름까지 가야 돼? 아니면 하반기야?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그림이 나타난다?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장대 양봉, 요게 얼마 떴을 때였지? 하루에 6% 이상 급등해갖고 73,000원에서 86,000원까지 달려갔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젠슨 황이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 테스트 기대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쭉쭉쭉 갔죠. 이때만 하더라도 시간이 당겨질 줄 알아. 근데 당장 안 되니까 밀리고 다시 기대하다가 또 밀리고. 그래서 젠슨 황이 립 서비스 거의 하던 그 수준까지 거의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더 걸리겠네. 그러면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퀄 테스트 통과된 뉴스만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나에게는 당장 하루하루가 중요해.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 나는 이거 쇼부 치고 나와야 돼 라는 사람은 그냥 던지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8만 원대에 못 샀는데 7만 6천 원에 살 수 있어? 시간이 지연되니까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는 거겠지 라고 해서 싸게 살 사람들은 오히려 돈 주고 시간을 사는 거죠. 반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가는 조금 더 떨어지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근데 물론 이쯤에서 물려있던 사람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지금 뭐 2달이 지났는데 앞으로 한 2달 안에 나는 삼성전자 투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투자처가 있어.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저쪽도 불확실해. 하지만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나는 더 든든하다 생각해 하면 기다려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 구조를 가져가면은 마냥 짜증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단독 보도에 대해서. 단독 보도도 출처가 어디냐, 즉 소스가 어디냐, 어떤 취재원이냐, 그 취재원이 과연 이 정보를 어디까지 아는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로이터 정도가 보도를 했으면 취재도 많이 했겠죠. 공신력이 있는 매체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국내에서도 온라인 매체들, 이른바 공신력이 없는 매체들도 단독보도 엄청 양산하죠. 삼성전자 HBM 관련된 단독보도 거의 일주일에 몇 개씩 쏟아지지 않습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가을에 한다, 여름에 한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신빙성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자들이 매체가 취재원을 밝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매체가 이걸 쓴 기자가 신뢰성이 높은 사람이었으면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낮은 가중치를 두는 거고,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우리는 그 진실성도 알 수가 없고 가능성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들어야 되잖아요. 미래에셋증권의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코멘트를 좀 올린 게 있는데, 요약하자면 단독으로 긴급하게 보도하신 느낌이다. 전자부품은 당연히 수요자와 사용자가 이 품질의 협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반바지 하나를 맞추더라도 소통하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고요. 페이퍼 스펙, 어떤 서류상으로 삼성전자가 그걸 엔비디아가 이렇게 해주세요. 시방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 맞췄을 가능성은 낮고, 이미 내부적으로 맞췄으니까 샘플을 제출했을 것이다. 삼성이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퀄이 되니까 엔비디아한테 내보내는 거잖아요. 사실 삼성전자도 수많은 협력사들 거를 퀄 테스트를 하는데 자기네가 기준이 안 맞는 걸 엔비디아한테 보내가지고 거기서 빠꾸를 맞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지적이에요. 김영건 연구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그런 구멍가게 아니다. 그런 구멍가게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극한 환경에서 필드 테스트를 해보면 일부 결점이 발견됐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상호 간 협의의 영역이다. 이 부분을 추가 보완하자, 어떻게 하자라든지. 그래서 일부 부족한 스펙을 계약 조건으로 보완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율이 얼마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얼마를 보상을 해준다라든지 등등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고요. 넘치는 스펙이라면 보장 물량과 기간을 늘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 라는 걸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삼성의 HBM이 실패하면 투자자만큼 실망할 수 있는 게 바로 젠슨 황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성이 들어와줘야 좋은 건데, 삼성전자 경영진이 HBM 관련된 가이던스를 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도 했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24년도에 HBM의 비트 그로스가 200% 이상 플러스 된다. 고객과 공급 협의가 완료됐다. 그리고 8단짜리 HBM3를 2분기 초기에 양산 개시할 것이다. 빠르면 2분기 말에 매출화할 것이다. 12단짜리 현재 샘플 공급하고 있다. 2분기 중에 양산
양산을 전개할 것이다. 연말이면 HBM3E 비중 3분의 2가 그러니까 전체 HBM의 3분의 2가 HBM3E가 될 것이다. 이런 가이던스. 그리고 이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분기보고서 상에 HBM 관련된 코멘트를 넣어갖고 이게 화제가 됐거든요. 뭐 삼성전자 사업보고서까지 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습니다. 제너러티브 AI향, 생성형 AI향 수요 대응 차원에서 이번 달 HBM3E 8단 양산을 개시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2단 제품도 2분기 내에 양산할 예정이다라고 이거는 분기보고서니까 공시잖아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서는 뭐 그거죠. 양산을 개시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만들 수는 있지. 근데 만들어 놓고 팔려야 될 거 아니야. 고객사가 이거 사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는 한데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지금 뭐 한 달하고 10일도 안 남았습니다. 양산할 예정이다. 근데 그거는 고객사의 콜을 받아야 사실은 양산에 들어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삼성 측도 타임라인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들이 공시를 통해 얘기했다고 그게 다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다? 예정이 예정. 결정이 아니라 예정 아닙니까? 예정. 어제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정부에서 이게 대통령까지 주재한 회의를 통해서 반도체가 민생이다. 칩스법 얘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웨이퍼 딱 이렇게 들고 반도체가 안보다. 반도체가 국가 안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반도체가 민생이다. 그리고 와이스트릿에게는 YG클럽이 안보고 YG클럽이 민생이다. 노다지 IR로트가 민생이다. 이 민생 투자자들은 YG클럽하고 노다지 IR로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특히 노다지 IR로트는 YG클럽 멤버에게 전체 무료.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 드는 거랑 좀 모습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26조 원이 여러분 체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금액이에요. 미국의 칩스법 있죠. 칩스법.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요 미국으로 와라. 우리가 보조금 줄 테니까 라고 했던 그 미국의 칩스법 지원안이 얼마냐면 7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미국이 70조 원을 푸는데 우리나라가 26조 원을 푸는데 어때요? 상대적으로 엄청난 거 아닙니까?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국가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미국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절반은 아니구나. 엄청난 금액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놀랐어요. 26조 원? 이게 뭐지? 근데 이것도 패키징입니다.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이 중요하듯이 보도자료도 패키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뜯어봐야 돼요. 뭐냐면 이거 보면은 금액이 나오죠. 아까 26조 원 중에서 18조 1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 자, 여기서 약간 갸우뚱해지죠.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서 17조 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Y스트릿이 우리 구독자 복길이 여러분들에게 10억 원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10억 원을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빌려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은행을 통해서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패키징입니다. 보도자료 패키징. 그렇게 보면은 근데 이게 물론 거의 이번 프로그램의 70% 정도를 중소중견 기업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중소중견 기업들 뭐 대출이 필요한 데들에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은행 대출 못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는 보조금 있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이건 뭐야?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살 때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 주는 거는 우리한테 직접 꽂히는 거죠. 그런 보조금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8조 9천억인가? 8조 9천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잖아요. 텍사스에다가 얼마입니까? 62조 5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그 중에 8.9조 원 정도를 어떻게 보면 페이백 받는 그런 개념으로 보조금을 받는 건데 우리 정부는 그 정도 돈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절대 금액만 놓고 보면은 우리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이 대출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53조가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그 정부 예산을 보면 돼요. 예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4년도 기준으로 656조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많이 는 거예요. 거의 뭐 내년 되면은 거의 뭐 700조에 육박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연간 예산이 얼마일 것 같아요? 24년도 예산이 9,500조 원이에요. 우리는 656조 원인데 이게 몇 배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원 규모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은 25년도 지금 예산안 미리 발표한 게 있는데 7조 3천억 달러 규모로 짜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경 넘어가는 겁니다. 네, 경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은. 그러니 뭐 당연히 덩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반도체 산업을 뭐 미국에서 솔직히 53조 원어치의 보조금 주는 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한 100만 원 정도 드리는 약간 이런 느낌? 나한텐 그것도 크다.
여러분이 뉴스 보면서 속지 말아야 될 게 항상 보도자료는 패키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커 보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2차 먹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게 있어요. 2차 보전. 이렇게 2차라고도 씁니다. 이게 2차 여기에 틀릴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랑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1,000억 원 규모의 2차 보전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때? 오, 야, 1,000억 원이나 지원을 해줘? 근데 알고 보면 1,000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서 2차 보전을 1%에 이르는 이자율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2차 보전 금액으로는 10억을 정부 예산을 쓰면서 거기에 따르는 대출이니까 거의 100배에 이르는 규모의 패키징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자료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정부 지원금 1,000억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자 차액 보전이어서 실질적으로만 1, 20억. 그것도 정부 예산이 아니라 산업은행이 대출을 해주든지 정책금융기관 자금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기금으로 하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금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금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 아니면은 주식시장에서 투자 많이 하는 뭐 사학연금이라든지 뭐 공무원연금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 기금이 엄청 많아요. 68개나 돼요. 많죠? 기금이.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다? 뭐 한 4대 연기금 뭐 요 정도 알죠?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는 공공성 기금도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도 내는 거 고용보험 같은 거, 고용보험 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복권 사면 들어가는 거 복권기금 이런 공공성이 있고 또 사업성이 있습니다. 사업성. 국가기관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하면서 돈을 또 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또 이제 공공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 금융성 기금도 있습니다. 금융성 기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뭐 주택 도시 기금 같은 거. 그다음에 무슨 뭐 보증 기금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다 금융성 기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런 기금을 통해서 2차 보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기금을 통해서 뭐 돈을 보증해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약간은 과하게 포장이 된다. 물론 뭐 이번 사례 뭐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뉴스를 볼 때도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보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이거를 제가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뉴스를 보실 때 뜯어서 어떤 면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정부 단에서 이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존에 없던 것도 늘리는 거고 유튜브 매체들이 썸네일 그렇게 자극적으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클릭 들어와야 되잖아. 우리 오늘 이거 썸네일 뭐로 쓰지? 단독 삼성전자 오늘의 썸네일. 오늘도 야식 잡설이 그리고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지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뿅!